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침 시간대 특별한 또 내용이 있어서 또 급하게 영상을 또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새벽 6시 기준점으로 크게 또 낙폭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배경은 해당의 여러 내용들이 좀 나와져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FTX 인수 포기에 따른 내용이 나왔는데요. 장문의 글이 나왔고 그게 해당 번역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FTX가 망가지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 그리고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뭐 담보를 대부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 그거에 따른 대응 조치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개입이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형상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사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배경이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FTT 거래에서 이제 웬만하면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일시적으로 중단 선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당국에서도 지금 움직여 주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FTX 사기 의혹 조사에 착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뽀글이 큰형에 있는 비중 중에 가장 많은 물량, 솔라나 쪽에 언스테이킹에 있는 물량도 조만간에 출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왜 새벽 6시 때 추가적으로 더 밀렸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인수 포기 부분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아무래도 FTX CEO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강력하게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FTX의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여기서 캐나다 온타리오 교지고 연금이 이제 캐나다 3위 연기금인데 여기에서 FTX 위기로 대형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고요. 이게 아직 이 부분만 나왔지만 뭐 미국에 있는 연기금도 약간은 연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FTX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의하면 FTX 약 8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디파이가 이제 이쪽도 이제 청산에 가까운 가격대에 거의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터져 나가면서 지금의 알트코인에 내려가는 가속도가 더 많이 붙어주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은 좀 한창 많이 남아져 있긴 합니다. 1100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솔라나 청산가가 2달러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즘 비트코인 물량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이번에 한국 시간 저녁 10시 30분에 또 CPI 발표도 남아져 있는데, 이게 개별학제에서 또 시장에 주는 금리 인상까지 또 곁들어서 이게 또 미국 지수가 안 좋을 때 또 이 영향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면 시장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낸스가 이겼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대량 이탈되는 사태도 좀 인출 이탈 사태도 이번에 FTX가 쏘아올린 공에 또 절묘하게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히려 인출 사태가 가속화되는 부분이 또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테더 패깅이 약간의 균열이 나오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준비를 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FTX를 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출금 탈출 팁을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해당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지 1, 네, 이미지 1이 있고요. 한국으로 보내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테더로 이걸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좀 들긴 하고요. 발 동동 구르는 것보다 수수료 내고 달러 받는 게 훨씬 편하겠죠. 보통 하루에 이틀 걸립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달러가 들어오는 계좌가 있고 원화만 가능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은행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미지 2 부분인데요. 되는지 지인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출금 막아도 현찰은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아래 체크 2개 항목이 뜨는데요. 이거 충분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체크 2번, 이 2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맞아 떨어져야지 또 입금이 됩니다. 안 되면 안 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안에서도 누군가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고, 또 누군가는 뭐 여전히 기대가 없었다, 이참에 망해라,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좋은 또 기술적 관점 패턴으로 또 준비를 또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왔던 패턴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경험자 기반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 때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는데, 지금의 사태에 있었을 때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무서울 수가 있어요. 2018년도 때를 공포를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요. 근데 이때 해시레이트 싸움이 가장 유사한데, 이때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들었냐면, 자, 기존에, 자, 보십시오. 시작하고 발생한 시점 대비 기준점으로 크게 많이 밀렸던 배경은 통산 3주 기간이었습니다. 3주 기간이었고, 가중 평균치 기간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거의 평균 가격대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밀렸다라는 구간이 이제 코로나 빔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10,000포인트가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단기간에 역사상 제일 많이 날아갔던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부분도 3주 연속 많이 밀렸는데, 그 다음 가중 평균치만큼은 회복을 해 주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서워 해도 어차피 3주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대부분 악재 강도가 생각보다 셌던 기준점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3주는 어찌저찌 해서 넘어가는 게 맞다. 그 3주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언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그게 보름 안에 나온다고 해도 3주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 있는 그 구간별도 거의 그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통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나오겠죠. 이 루나 사태로 있었던 측면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겠지만,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내려왔던 그 평균치를 본다고 해도 거의 그래도 다른 3주 뒤에 평균치 대비보다는 거의 그래도 손실률이 상대적 대비 좀 낮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셔라. 그래서 다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최저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악재가 나왔을 때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얼추 비슷하게 많이 떨어졌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면 좀 그나마 괜찮은 저렴한 구간에 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가격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람의 관계도에 따른 측면으로 악재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사람의 결정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권 사항보다는 기간의 시점으로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관계도를 본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우중을 파악을 해야 그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차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권을 가져가 볼 필요성은 없고 기간의 시점 대비 결정권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괜히 가격을 대략적으로 그냥 기술적 패턴으로 해서 선긋게 한 다음에 그렇게 보는 것보다 차라리 기간적으로 끊어서 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